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보통 네 가지의 분쟁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치아를 긁었다. 두 번째는 치아를 깨졌다. 치아에 금이 갔다. 네 번째가 치아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케일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 이렇게 뭐죠? 지지직하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이제 이가 깨졌다고 이제 치아를 긁었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아에 보면 이렇게 하얀 반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반상치라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 얼굴에 점이 있듯이 뭐랄까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부위들이 치아가 긁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앞니 레진 이 색깔 나는 거 치료하고서도 이런 허연 거 보이면 치아를 갖다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치과에서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 있으면 진짜 떼돈 법니다. 왜? 치아를 미백을 한순간에 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니깐요. 그죠? 치아 미백이라는 걸 일을 하얗게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서 이렇게 하얗게 될 수 있다면 치과 의사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치아를 긁었다는 분 중에 보면 이제 치아에 홈이라고 그러는데 치아가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작은 홈들이 이렇게 들어 은빛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도 기스란 말이 맞죠? 이렇게 긁어놨듯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치아가 깨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위, 이게 부식된 부위들이 있어요. 콜라나 오렌지나 또는 이렇게 예전에 이제 하얗게 살짝 초기 충치가 되다가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유지되어 있는 곳을 이제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깨져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생사들이 보통 스케일링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하얀 반점을 보면 무조건 조금 더 신중하게 어 조심해서 조금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뭐 교정을 하신 분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교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건 유치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얗게 된 부분들이 스케일링하고 나면 이제 깨져 나가고 나서 이제 보이니까 교정하신 분들은 이런 거 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걸 좀 하고 나면 이제 이가 깨졌다고 이제 뭐 혼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충치가 좀 더 심했던 부위들을 끌어내서 요런 부위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약간 구멍 조그만 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깨져서 나가면서 요런 부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혼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하 이 사이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충치가 있어서 칼슘 성분이 빠져나간 곳이라 굉장히 이제 이가 약하거든요. 푸석푸석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깨져 나가면서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스케일링하고 이가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범낭질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치아의 그 겉에 껍질인 범낭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뭐 금방금방 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인지하지 못한 분도 있고 이런 치아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위에 있는 치아 중에서 한두 개가 이럴 경우에 이제 환자들은 이제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이가 깨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이가 깨졌네.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쪽이 난다 그래요. 이렇게 쪽이 나신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몰라. 이게 쪽이 난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스케일링 한다면. 그리고 혀로 자꾸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입천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대다 보면 요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 스케일링 하는데 이가 깨졌다 그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으로 사실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딱 깨내기가 얼음 깨듯이 깨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 정도 깨려면 환자 죽어요. 왜냐면 으드드득 하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멘트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공사할 때 드드득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 충격량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정말 안 아프게 뭐 진짜 느낌이 없이 이렇게 파낼 수 있다면 저희가 위잉하고 충치 치료할 때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스케일러로 툭툭툭 치면 다 이렇게 될 텐데. 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종 우리 위생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석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게 근데 안 닦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도 어떤 분들은 이게 1 년만 돼도 이렇게 금방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분비량의 문제라든지 또 간식을 좋아한다든지 또 충치를 양치질을 바로바로 안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재우고 나면 여기가 허전하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 이가 삐뚤삐뚤한데 여기 재고 나면 되게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가 깨졌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들고 와요, 조각을. 그래서 이 치아가 깨졌다. 어떡하면 좋겠냐. 붙여달라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치석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났을 때 여기가 허전하면 혀를 에게 하고 공기도 쑥쑥 들어오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가 깨진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파인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이가 이게 씹을 때마다 쾅쾅 부딪히게 되면 이 뿌리 쪽이 이렇게 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작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럼 이런 부위들이 치석이라 덮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덮여 있었는데도 스케일링하고 나면 또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면 스케일링하고 나면 이가 시리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이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아, 이거는 스케일링해서 이가 파였구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이런 형태도 있고 의외로 사람들이 시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다가 스케일링 한 다음에 혹시 잘 됐나 안 됐나 이가 혹시 깨진 건 아니야 라고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리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치질을 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은 조금 다른데 요런 것들이 이제 한두 군데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혼나죠. 그다음에 또 콜라, 이 오레지라고 써 있네요. 오레지. 오레지가 아니고 오렌지 주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일 같은 경우도 사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먹다 또 역류성 식도염 또 우리가 여성분들은 뭐죠? 살을 빼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시증처럼 이를 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술 먹고 오바이트하는 사람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요런 식으로 아저씨들 특히 아저씨들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점점 녹아가지고 이거 녹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산 부식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커진 거죠. 근데 이런 부위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진 않거든요. 스케일링하고 나서 이가 시리니까 사실 스케일링하면 이가 시려요. 그럼 확인하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갈아난 거야? 하고 싸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깨알 많지만 이런 식으로 특징적이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하고 이제 치과 선생님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 많아요. 치아에 금 갔다. 앞면에 이렇게 쭉쭉 갔다. 그전에는 없었는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아에 보이는 면에 이런 균열들은 굉장히 사람들마다 많냐 적냐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른 상태에서 확인하면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이가 깨진 거 아니야? 하면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요게 보여요. 그래서 이가 깨진 거다 그러는데 실상은 다른 치과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아, 뭐 걱정할 거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크레이지 라인이라고 그래요. 미세 균열들이 많은 것을 크레이지 라인 하는데 이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죠. 뜨거운 것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걸 너무 좋아한다든지 씹을 때 너무 캉캉캉 씹거나 좀 너무 빨리 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씹는 면에서 이렇게 땅딱 균열이 직가고 생기면 요 부분에 이렇게 파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요건 이제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균열이 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면 이제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이런 거를 주의할 게 아니고 사실은 윗면에 이런 균열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금이 빡 뻥 하고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책에도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이제 스케일링을 했어. 아, 치아도 불편하고 미치겠어. 근데 어느 날 이가 스케일링 한 다음에 부러졌네. 이렇게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환자 입장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유, 그 위생사가 말이야. 이를 갖다가 으드드드득 하더니만 말이야. 내 이가 이렇게 조각이 났네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저씨들, 그다음에 주로 50대 이상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쟁이 가끔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위생사 선생님들 보시고 계시면 분명히 이런 경우 나도 있었어라고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죠. 이거는 정말 위생사 선생님들 아주 미치고 환장합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도 이 스케일링하고 나면 이제 치아에 구멍 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위들은 저희가 스케일링을 안 해요. 왜 여기 스케일링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갖다가 공사 부위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치석이 이런 데 붙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힘들게 여기를 막 내리치고 있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힘에 의해서 이런 데만 구멍이 생기는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금리에 이렇게 구멍도 생겨서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왜 확인하게 되냐면 스케일링 할 때 너무 세게 해서 구멍 난 거 아니야? 또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뭐 구멍이 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같은 부위도 이렇게 깨지는데 사실 스케일러로 이렇게 깨지기는 그러니까 여긴 치석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좀 가끔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붙어 있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깨진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스케일러로 억지로 정말 야, 막
깨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위생사들도 다 알아요. 이런 부위가 있으면 조심 안 하면 깨진다는 거를. 그래서 요런 부위를 할 때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아가 깨졌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치아가 뽀개졌다고 하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정말 뭐 100%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9%는 아마 거의 제 주위에서나 저도 스케일링을 많이 해봤었고 저도 뭐 시켜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제 스스로가 많이 했어요. 아마 치과 의사 선생님 중에 스케일링을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케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루에 최고 많이 했을 때가 거의 10개 넘게 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만.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그때 인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제 아마 동영상 유튜브 중에 제가 인대 나가가지고 여기 이게 뭐죠? 이게 팔목 감싸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아마 6월 20 지금은 이제 1년 단위지만 그때 6월 달인가 해서 뭐 마지막 날인가 6월 29일 날이었나 하여튼 6월 30일인가 마지막 날에 다 몰려서 죽는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제가 깨먹거나 또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주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뭐 저도 치과 의사지만 과잉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이 욕도 들어 처먹지만 아닌 건 아닌 건 저도 설명을 해줘야죠. 참고로 저희는 스케일링을 안 해요. 스케일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스케일링해서 망가져요라고 제가 이 시간에 목 아프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저를 욕하는 치과 선생님들 뭐, 야, 스케일링해서 이 깨지면 뭐 혼나면 솔직히 속으로야 저도 깨소금을 마실 수 있겠지만 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것도 그거고요. 과잉 진료에서 분명히 말을 할 건 하지만 사실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환자는 분쟁에 휩싸이고 오랫동안 또 싸움을 하게 되면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한다면 사실은 유튜브로서는 많이 안 봐요. 왜냐면 막 "의사가 나빠요." 이렇게 해야 많이 봐요 솔직히. 이렇게 뭐 "의사는 뭐 이런 거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안 보이지만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이제 의사 편이냐 치과 의사 편이냐."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아닌 건 아닌 건 설명을 해야죠. 제가 욕 먹을 때 욕 먹는 거 치과 의사들이 제가 이쁘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욕을 먹을 건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일 수 있고 유튜브라는 게 사실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세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층들이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걸 저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놓고 막 험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취지로 제가 물론 과잉 진료라는 편에서는 분명히 우리 환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치과 의사들이 괜히 억울한 일로 "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들에게 "네가 올바른 진료를 해."라고 요구할 그런 권리가 환자들에 있듯이 그런 의무가 치과 의사에게도 있고요. 하지만 치과 의사도 그런 양심적이고 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권리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좀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한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싸우고 지지볶고 한 데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심한 것들, 제가 경험한 것도 사실 있어요. 오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오해든 아니든 그걸 갖다 여하튼 치료를 해야 된다면 조금 치과 선생님께서도 그거 오해지만 제가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환자도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료 좀 잘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법적 분쟁으로 간다거나 얼굴 붉히면서 싸우거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